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녹십자 형제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녹십자 영상을 꾸준히 찍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들고 나온 이유는 이 GC 녹십자 랩셀에 오늘 좋은 호재가 있었죠. 그 미국 MSD에 2조 원대 그 기술 이전 수출을 하는 잭팟이 터뜨려졌어요. 근데 이제 하필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아서 이게 이제 시가가 최고가가 되고 쭉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뉴스만 놓고 보면 거의 상한가 수준에 다다른 역대 그 세 번째 안에 드는 실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술 수출 실적치고는. 근데 지수가 무너선지 몰라도 어쨌거나 큰 꼬리 음봉에 달아서 한번 자리와 위치에 관해서 대응법을 보려고 합니다. 이 녹십자 랩셀의 기술 수출 관련 금액이 18억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아티버와 함께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녹십자로 넘어올 금액이 9억 달러. 정말로 초대형 잭팟인 거죠. 우리나라의 또 제약사의 큰 또 좋은 호재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녹십자 랩셀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3월 달에 저가인 21,000원부터 이제 고점이 15만원, 즉 7배. 3월 달에 700%를 달성한 이런 종목이 되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물론 이 친구가 이 저런 기술 수출 호재에 힘입어서 이 12만원짜리가 다시 30만원이 가고 4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신도 모르는 거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이제 각각 개인들마다 생각이 틀리고 제가 전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관한 모든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달에 7천원, 그 2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12만 원, 6배 올라간 거죠. 물론 7배 갈 수도 있고 10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장기 투자로 몇 년 끌고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데서 스윙으로 한 달 뭐 안쪽으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들어와서 장기 투자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분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고점이고 밑에서 7배 올라온 주식을 아주 장기로 끌고 간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건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보통 이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사실 5주선의 이탈로 보는데 이 11월 6일부터 제가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즉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급상승하지만 않고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해서 이 주봉들이 10주선이나 20주선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만난다면 이 친구는 정말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이격이 급격히 벌어지면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쫙쫙 올라가면 이렇게 넓히니까 좁혀지죠. 근데 이게 꾸준히 만약에 우상향을 이격 없이 유지하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요. 밀려야 조정받아야 한 10주선 이렇게 조정받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급상승하거나 튀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녹십자 웹셀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중요하게 돌파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앞전에 생긴 한번 이 친구가 상한가를 시연한 적이 있는데 1월 4일이죠. 이렇게 1월 4일이 아니라 저렇게 보시면 1월 4일 상한가를 시연하고서 그 다음 날 급등을 했다 주식이 밀렸죠. 당연히 조정에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은 이 21선을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있죠. 황금일선을 이탈 안 하고 돌아섰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고놓게 되면 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어쨌거나 음봉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6.83% 올라서 끝난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격은 올라가 있죠. 따라서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 동안 종가의 합을 나누기 5를 한 이 그려놓은 게 5일 평균선이죠.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따라가고 이제 10일선이 20일선도 뚫어버리는 상황이 되죠. 차트만 놓고 보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 21선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21선의 위치가 여기랑 만날 가능성이 크죠. 만나게 되면 이 친구는 이날 1월 20일처럼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약하게 이탈하고 다음날 바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걸 속임수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21선을 잘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가면 꾸준히 우상향 예상되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전일수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지수 때문에 밀렸는데 다음날
지수가 살아나면 상한가 갈 거다 아닐 거다 이런 거는 저희들은 모르죠. 일단 시간에서는 약간 밀린 편이고요. 시간에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밀렸어요.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챙겨보니까 미국 시장 조금 안 좋아서 어쨌거나 조금 월요일도 걱정이 되는데 명절 밑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통계적으로 명절 밑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절 때 주가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런 거까지 해마다 체크를 잘 안 하니까 정확히 이번에 한번 이제 방송하려고 챙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잘 유지하고 있고 녹십자 랩스라고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장기 추세하라고 확정은 안 되는데 5개월선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거리가 있죠. 그래서 주봉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이렇게 7월 달에 보시면 알지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절대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조정 거치고 또 돌아나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5주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난 자리가 딱 5주선 근처죠.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급격한 상승이 그동안 몇 주 동안 없었기 때문에 10주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즉 10주선의 조정까지는 예상되고 10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20주선까지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주선까지는 좀 기다릴 만한 주식 같아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금일선을 깨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이 대량 거래가 시연된 날이 있는데 이 날이 11월 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쭉 당겨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주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 미래의 주가가 올라갈 건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그걸 미리 이동평균선 갖고 다 알 수 있으면 세상에는 엄청난 큰 부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간 과거를 보고 이 주식이 지켜져야 될 자리 같은 걸 판단할 때 좋죠.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용해 먹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을 이때 빵 터뜨려 놓고 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걸 돌파한 대량 거래가 없죠. 이 가장 강한 대량 거래로 돌파했을 때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변곡점과 자리가 생겼는데 이런 자리들이 돼요. 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 친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도 이 지수의 상황에서 쭉간 오버로 밀리는 경우, 즉 슈팅이 나올 때도 지수가 너무 강해서 오버로 나오듯이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을 때도 투매라든가 신용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더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황금일선 회복과 돌아나가 주면 이 친구는 다시 돌아나갈 수 있고 최고로 밀린다 하더라도 11월 10일 날 형성된 513의 변곡점 39만 7천 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61선 딛고 이렇게 61선 근처에서 딛고 돌아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신의 영역이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그때는 한 번쯤 경계심을 갖고 긴장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는 주봉에서 10주선이 될 확률이 있어요. 딱 10주선을 깨면 20주선까지 각오해야 되고 자꾸 양보하다 보면 손실폭이 커지죠. 물론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아무 때나 매도도 되지만 이쪽 조정권이나 위에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삼형제 중에 제가 최고 이뻐하는 친구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녹십자 셀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친구가 이 다른 녹십자에 비해서 못 가서 못 나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월봉에서 또 엄청난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거죠. 그러니까 먹을 폭, 즉 달려나갔을 때 마진폭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저번 달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전 고점이자 이렇게 보시면 전 고점이자 또 월봉에서 중요하게 형성된 이 3 변곡점이 있어요. 굉장한 매물대예요. 변곡점이 하나도 매물대인데 여기 보시면 15년도 7월달, 18년도 4월달, 18년도 10월, 즉 18년도 11월달인데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 자리만 가고 슈팅이 나오면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변곡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도 8월달에도 이 자리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를 드디어 12월달에 돌파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이번 달도 돌파 시도했다 실패하면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 자리에 자꾸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꼬리는 위에서 생긴 꼬리는 불안해요. 월봉처 위에서 생긴 꼬리는 항상
그 매도, 그러니까 주포 대비 세에서 왔다가 나오는 이런 판단들도 생기지만 밑에서 생기는 꼬리는 위에 매물대 작업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밑에서 생기는 꼬리들, 이렇게 밑에서 생기는 꼬리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이 친구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 즉 강한 쓰리바닥을 이렇게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는 퍼바닥이죠. 이 쓰리바닥이라고 해서 이 꼬리 끝까지 막 몇십 원까지 맞추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다중바닥을 이제 뚫어놓은 거죠. 저번 달에. 자, 뚫어놨으면 안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고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5개월 선거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물론 이때 쫓아가서 하지만 않고 중간에서 건드렸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괜찮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근처까지 딱 와 있는데 이 자리를 지수가 무너지면서 딱 붙여놨어요. 즉 저번 주에 저가인 46,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아서 이제 나갈 확률이 있죠. 사실 저마다 해도 이 녹자셀은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근데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슬슬 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급하게 살 것도 아니고 또 매도도 너무 급하게 할 것도 없고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내가 원하는 자리, 좋은 자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받고 자금 관리 계획만 튼실해주면 시장은 안 없어지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에게 돈 벌 기회를 줘요. 하나도 마음 급하게 먹을 거 없고 천천히 운영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죠. 장기 투자, 스윙 투자, 단기 투자 모두 세 가지 기법 다 좋은 기법들이에요. 꼭 장기 투자만이 정답이다. 뭐 스윙 투자, 단타 투자는 틀렸다. 뭐 단타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구사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면 그만입니다. 장기 투자로 몇십억 벌었어도 단타로도 몇십억 버는 분들 있죠. 그만큼 다 똑같은 기법이고 그분들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때 저점, 즉 이때 저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47만 5천 원, 또 오늘의 저점이 46,650원 죄송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그 1월 20일 형성 최고 저점이 46,200원, 즉 다와가죠. 이 46,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아직은 이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를 깨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5개월 선 근처에서 더 매수할 수 있고요. 크게 이렇게 문제 고점에 쫓아가서 올라가 하신 분들이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까지는 돌아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주식에서 제일 겁났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월봉에서 물렸을 때를 제일 무서워해요. 월봉에서 이 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만약에 고점에 딱 물렸다고 치면 이때 온갖 좋은 뉴스는 다 나와요. 이때 물려버리면 만약에 하락을 시작하면 이건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이때가 12년도고 이때가 13년 걸리는 거죠. 누군가는 여기서 샀겠죠. 마찬가지로 고점에 물려 이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월봉 바닥 저점이라든가 월봉 이런 데서 건드려 버리면 언제든 돌아나가고 복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 바닥에서 건드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주식이기도 해요.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식을 접근할 때는 항상 월봉 바닥에선 장기 투자 가능하고요. 중간에 스윙, 끝에는 단기 단타로 하고 위험 신호가 나오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녹십자형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